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하순에 인도가 국경 분쟁 지역 인근 전투 공중 초계 임무에 최신의 전투기인 라팔을 투입하자 중국이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 J-20을 전진 배치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에서 320km 떨어진 신장 위구르 자치구 호탄 공군기지에 J-20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했다고 포브스가 현지 시각 18일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호탄 공군기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하면서 이 기지에서 최소 2대의 J-20이 식별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최소 40대의 J-20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이 기지에는 더 많은 J-20이 배치되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최근 2주간 호탄 기지에 전진 배치된 중국 공군 전력은 수량 미상의 J-20 전투기와 J-11 그리고 J-16 전투기 48대 그리고 J-8 전투기 8대 등 60대 이상에 달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도가 지난달 하순에 프랑스에서 5대를 인수한 최신형 라팔 전투기 전량을 국경 라다크 상공 순찰에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중국은 압도적인 물량 우위를 통해 인도의 라팔 전투기를 압도하기 위해서 신장 지역에 신형 전투기를 대거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지난 2018년 5월 티베트 상공을 비행 중이던 중국군 J-20을 자국군 수호이-30 전투기 레이더로 탐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인도와 중국이 서로 세계 최강이라고 주장하는 두 전투기들이 분쟁지역 상공에서 조우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독자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J-20 스텔스 전투기, 제가 보기에 딱히 스텔스스럽게 생기진 않았는데 그래도 중국은 스텔스라고 해요. 앞모습은 보면은 마치 F-22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귀날개라고 하는 카나드가 달려 있어서 과연 이게 스텔스 성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 후방 부분 여기에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래 날개, 윗날개, 꼬리의 아래 날개, 윗날개 다 지금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있어서 과연 이게 스텔스 성능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중국은 이 초대형 스텔스 전투기인 J-20을 지금 이 신장 위구르에 있는 공군기지에 활주로에 2대가 지금 있는 것을 위성 사진으로 찍었고, 그런데 활주로에 2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경납고 안에 추가로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 2대, 그렇지만 몇 대까지 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많이 갖다 놨을 수 있다. 왜? 중국이 지금 40대 정도의 J-20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다가 러시아의 수호이-27을 뺏긴 J-11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이-30을 뺏긴 J-16 이렇게 제공전투기들을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J-16은 제공전투기이기도 하면서 수호이-30의 원래 전폭기로 쓰니까 멀티롤 전투기, 폭격기로도 쓰니까 이런 다양한 전투기를 지금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급한 인도가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라팔 전투기 초도 물량 5대를 바로 그냥 여기다가 배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프랑스의 라팔이 중국의 J-11, J-16은 충분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여기다가 J-20을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것은 2018년도에 이 J-20이 티벳 여기 해서 이제 히말라야 상공을 국경 지역을 이제 초계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인도의 수호이-30 MKK, 이게 이제 인도도 러시아로부터 수호이-30을 대량 도입을 했거든요. 이 수호이-30 레이더로 탐지를 했었다. 그러니까 이 J-20 이거 스텔스 별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인도가 발표했던 적이 있는데, 과연 그게 맞을 것인지 J-20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중국이 J-20에 리플렉터를 달아놓고 다니고 있는 것을 인도가 포착을 한 것이지 않을까, 또는 J-20의 스텔스 성능이 형편없지 않을까라는 것과 나머지는 이제 인도가 뻥을 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인도와 중국이 이 라다크 국경 분쟁 지역에 지속적으로 전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고 지상군 공군할 것 없이 하는데, 언젠가는 불꽃이 스파크가 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라팔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라팔 정말 우리나라에 팬 많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리아 북부 분쟁 지역인 이들리브 상공에서 미 공군 소유로 추정되는 MQ-9 리퍼 무인 공격기가 격추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상공에서 요인 제거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 공군 또는 CIA 소속의 무인 공격기 MQ-9 리퍼가 18일 반군에 의해 격추됐다고 시리아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리브 지역에는 MQ-9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AGM-114R9X 일명 플라잉 긴수에 의한 요인 사망 사건이 급증했는데요. 일부 언론은 이번 드론 격추가 아사드 정권에 맞서고 있는 시리아 반군이 MQ-9 리퍼를 러시아군 무인 공격기로 오해해서 격추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반아사드 무장단체가 18일 자신들이 2대의 러시아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2대 가운데 한 대가 미군 무인기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리브 지역은 시리아 북서부의 교통 요충지로 현재 시리아군과 터키군, 러시아군과 자유시리아군, 또 쿠르드 무장단체 등 여러 세력이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터키가 이 지역에 전진 배치한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리퍼가 격추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누가 리퍼를 격추했는지 관련 정보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리아에서는 리퍼를 이용한 요인 제거 작전이 한동안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프레데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키워가지고 무인 공격기로 쓰고 있는 거죠. 미국 서부에 있는 크리크 공군기지에서 이 무인기들을 다 조정합니다. 여기 이제 CIA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역에서 다 그냥 리모트 컨트롤로 미국에서 조정해서 작전을 하는데, 이 리퍼 공격기에는 R9X 플라잉 긴수가 장착이 되죠. 제가 우리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도 알려드렸고 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셨던 그 내용인데, 나르는 시칼, 이제 긴수가 미국의 시칼 만드는 회사 이름이죠. 그래서 플라잉 긴수, 나르는 시칼이다. 그래서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걸 쏘는데 여기에 이제 폭탄 탄두가 달린 게 아니고 그냥 칼날이 달려 있어요. 칼날이. 그러니까 칼날이 쫙쫙 나와가지고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만 딱 그냥 이 회전을 해서 들어가서 칼로 제거를 해버리는 건데, 최근에 이 이들리브 지역에 또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이 무장단체 간부들에 대한 이 리퍼에 의해서 R9X로 제거하는 이런 작전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는 8월 14일 역시 이 지역에서 우리 한국제 승용차인 산타페, 1세대 산타페, 여기에 타고 있던 무장단체 간부가 이 R9X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천장이 다 찢겨져 가지고 제거된 그 사진이 또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반군, 이 무장단체 입장에서는 이 R9X 리퍼 굉장히 두렵고 스트레스 받겠죠. 이런 중에 지금 이 미군 이 리퍼 정찰기가 아니죠. 무인 공격기죠. 이건 완전히 그냥 공격기 임무인데 이게 격추가 됐는데 과연 누가 격추했냐. 그래서 미국 편에 있는 반아사드 정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편의 이 무장단체가 혹시나 러시아 무인기인 줄 알고 오인 격추한 것은 아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터키군이 최근 이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아무나 보고 그냥 다 쏘아가지고 터키군이 격추했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시리아군이 했지 않을까. 또는 반미군계의 그런 또 무장단체가 하지 않았을까. 이란의 지원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데, 미국은 어쨌든 굉장히 지금 분노해서 이 지역에 범인이 누군지 색출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보복 공격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보복 공격이 생기기 전까지 당분간 이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리퍼에 의한 R9X를 통한 이 제거 작전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좀 스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 무인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래서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격추가 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적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의 공격 헬기가 격추됐는데 거기에는 2명의 조종사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격추가 됐지만 누구도 공격자 입장에서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인 무기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 무기에 노출되는 적은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공격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곳에도 들어가서 때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평양이면 평양 어디든지 그냥 들어갈 수 있죠. 왜? 격추가 돼도 그냥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무인무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군도 방어태세 그리고 공격태세 전부 다 증대시키는 것을 계속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5조 원 규모의 호주 육군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AS-21 레드백과 경쟁 중인 독일의 KF-41 링스가 헝가리에서 대규모 수주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레드백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헝가리 정부가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와 20억 유로, 한화 2조 8,240원 규모의 KF-41 링스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18일 보도했습니다. 헝가리 국영통신사 MTI는 18일 보도에서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가 헝가리 육군용 KF-41 링스 납품을 위한 헝가리 현지의 합작회사와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200대 규모로 추정되는 링스 장갑차 납품을 준비하는 20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KF-41 링스는 44톤급의 헤비급 보병 전투차로 독일군은 정식 채용하지 않은 순수 수출형 차량인데요. 개발비를 줄이기 위해 복서 장갑차와 PZH-2000 자주포의 부품을 대거 채용했다고는 하지만 이들 장비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모델로 분류되는 만큼 링스 역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이번 납품 계약은 현재 경합 중인 호주와 유사한 계약 조건이었는데요. 이 계약을 통해 KF-41 링스 장갑차가 현지 합자 생산 형태일 경우에 대당 프로그램 코스트가 1,000만 유로, 한화로는 141억 2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우리 원형인 K-21 장갑차가 대당 300만 달러이고 포탑과 차체를 추가로 개조했지만 대당 가격이 8에서 900만 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AS-21 레드백과 비교해서 최대 20% 이상 비싼 가격인데요. 이런 가격 때문에 이번 호주 입찰에서 AS-21이 상당한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장갑차가 바로 우리 한화 디펜스에서 만드는 레드백 AS-21하고 경쟁해서 호주에서 5조 원짜리 도입 사업에 경쟁하고 있는 독일 라인메탈 링스예요. 그런데 독일 인근에 있는 헝가리, 그 헝가리가 이걸 지금 2조 원 넘게 200대를 구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2조 8천억 원어치를. 헝가리는 독일에게 일종의 좀 보은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헝가리에 독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헝가리 경제가 일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독일이 이제 헝가리에 투자를 많이 해주니까 독일에 또 보답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헝가리는 과거 이제 이 동구권이었으니까, 공산권이었으니까 이 무기 체계를 전부 서방 이 나토 표준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헝가리는 헝가리 지상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탱크, 즉 주력 전차로는 독일의 레오파드 2 A7 이걸 이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 보병 전투차로는 이 독일의 이 AS-21 링스를 선정하고,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로는 역시 독일의 박서 장갑차를 이제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가 엄청나게 비싼 무기들이에요. 우리 한국의 K2 흑표전차라든지, K2 흑표전차보다 독일 레오파드가 최소 1.5배 이상 더 비싸고, 박서 같은 경우는 우리 한화에서 만들고 두산에서 만드는 그런 차륜형 장갑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몇 배로 비싸고, 그리고 이제 이 레드백이 경쟁하고 있는 이 링스가 과연 이게 얼마일까? 우리 레드백은 한 8,900만 달러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얼마일까? 호주에서 지금 5조 원어치 하는데 이거 혹시 우리 레드백이 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 헝가리에 판매한 가격을 보니까 대당 140억 원. 그러면은 우리 레드백이 대당 한 1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니까 이거 엄청나게 더 비싼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가격 그대로 호주에 적용된다면 우리 AS-21 레드백이 호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